대통령실이 일을 너무 못해요. 48초를 다들 봤는데 그 눈 깜짝할 사이에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니 금융안전화법이니 대북 공조를 어떻게 합의를 합니까? 과장을 해도 정도껏 해야지. 그래서 실제 48초가 이루어졌으면 써놨던 보도자료도 수정을 해야죠. 그 상황에 맞게. 그걸 그냥 내버리면 사람들이 웃죠. 오늘은 그냥 외교 얘기만 하죠. 브리핑을. 48초는 그냥 회담 무산인 거예요. 환담이라고 자꾸 포장하는데 48초짜리 외교 환담이 어디 있어요. 48초면 후라이도 다 아니고요. 굳이 이름을 붙이면 붙이겠다면 쇼츠죠. 쇼츠. 유튜브 쇼츠 길이 좀 쇼츠 회담. 외교적 환담이라고 하려면 적어도 소서라도 한 10여 분이라도 이야기를 주고받아야지. 그런 건 외교 용어가 따로 있어요. 풀 어사이드라고. 풀 당긴다. 어사이드 옆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티하는데 야 잠깐 나와봐. 응? 이렇게 옆으로 빠지는 걸 연상하면 돼요. 딱 그런 용어거든요. 공식 자리를 벗어나서 비공식적으로 잠깐 만난다. 그런 외교 용어가 따로 있어요. 48초짜리 외교 용어는 없습니다. 그 외교가 아니에요. 그냥 스친 거지. 인사하고 사진 찍고. 어제 일본 기시다 총리와 만난 게 그게 풀 어사이드죠. 왜냐하면 보니까 기시다 총리가 일정이 있는데 잠깐 빠져나온 거 아닙니까? 그 일정이 있는 건물로 간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우린 회담이라고 하는데 그건 풀 어사이드고 일본이 간담이라고 부르는 그게 맞아요. 회담이라고 하면 양 국가 국기 세팅하고 기자들 사진 찍고 빠지고 등등 프로토콜이 따로 있습니다. 회담 아니에요. 우리 쪽 기자들도 한 명도 동행을 못 했잖아요. 네. 그쪽에서 거절한 거예요. 기자 동반을. 풀 어사이드인데 무슨 기자냐고. 기시다 총리가 다른 일정하다 잠깐 짬을 낸 것이고 일본이 요구한 대로 그대로 한 것이고 이렇게 외교적 밸런스가 무너지면 이 참모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가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이런 조건에서 만나게 한 참모 잘라야 돼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본 외교와 밸런스가 무너진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굴욕적인 조건에 왜 갑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48초 이 쇼츠가 있었던 건데 근데 그 이후에 그보다 더 큰 사건이 어제 터져버렸죠. 그렇습니다. 비속어 발언 논란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 회의 끝난 후에 이제 회의장에서 나오는 길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인데 이게 이제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전후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글로벌 재정회의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올해 주최국이 미국이에요. 3년마다 하는데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그런 치료하기 어려운, 박멸하기 어려운 질병, 특히나 이제 저소득 국가에서 그런 질병을 여러 국가가 힘을 모아서 퇴치하자는 국제기금이에요. 한 20년 됐습니다, 이게. 코로나 백신 저개발과 지원하는 것도 여기서 나갔어요. 빌 게이츠가 얼마 전에 한국 방문했잖아요. 그 양반이 왜 뜬금없이 한국에 왔냐? 이게 보도 제대로 안 됐는데 국회에서 연설했거든요. 이 양반이 국회에서 연설한 내용이 그거예요. 글로벌 펀드 재정회의에 힘을 모아달라. 우리도 이사국이거든요. 이번에 1억 달러 약정했어요. 미국이 이제 이번에 주최국이고 3년간 6빌리언이니까 60억 달러를 약정하는 그 발언을 바이든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했다 끝나고 나오면서 이 문제의 발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그 발언부터 이 새끼들이 안 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렇게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잠깐 들어보시죠. 힘이 나는 그 말리는 쪽팔려서 김은혜 대변인이 바이든이 아니다. 우리 국회 의미하는 거라고 해서 다시 여러 번 들려드린 건데 뭐 대변인 입장이 이해갑니다. 다급하니까 그렇게라도 둘러대야죠. 근데 이건 뭐 들리는 것도 바이든이 명백하지만 상황도 바이든이 명백한 게 그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의회 협조를 받아서 그 돈을 조달한다 이런 취지 연설을 해요. 거기서 연결된 말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제 추측입니다. 우리는 이제 출국 전부터 영국 가기 전부터 바이든과 회담, 정상회담 있을 것이다 발언도 했고 그래서 가장 많이 공을 들였거든요. 뉴욕 가서도 계속 어떻게든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회담은 없었죠. 미국이 거절한 거죠. 원래 이제 유엔 총회 있고 이제 다자회의하고 이럴 때 양자 회담 굉장히 어려워. 특히 미국하고는 모든 나라들이 양자 회담 하고 싶어 가지고 안 돼요. 이거 잘 실패합니다. 더구나 바이든은 지난번에 한국 와서 얻을 거 다 얻어갔잖아요. 우리야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보조금 제외된 거 가지고 막 급한데 미국은 굳이 한국과 만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정상회담 장면 몇 분, 10분이라도 있어야 뭐 외교 성과 없이 돌아왔냐 이런 소리 안 들으니까 어떻게든 만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애초에 예정이 없었다고 하던데 그 회의장에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언론이 짚어주지 못하는 대목인데 처음에 단상에 있을 때 이제 풀 영상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1, 2초 정도 악수를 합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1, 2초 후에 고개를 돌려버려요. 영상을 보면 좀 민망한 정도인데 대통령 만났으니까 몇 마디 하고 거기 10여 초 서 있을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한 1초, 2초 후에 고개를 돌려버려요. 그러면은 한국에 돌아와서 한담이라고 할 정도의 영상도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장면도 못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풀 영상을 보면 그 뒤로 바이든 대통령 가는 뒤를 윤 대통령이 계속 따라갑니다. 맞습니다. 계속 따라가요. 박진 장관과 함께. 다른 사람 만나고 있는데 그 뒤에 계속 서 있어요. 중간에 서 있기도 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사람 열심히 악수하고 뒤에 윤 대통령이 서 있고 그런 장면이 계속 보여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안 쳐다보죠. 아예. 그러다가 다시 얼굴을 마주친 게 이 48초 한담이 이루어진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2번 악수한 겁니다. 그럴 일이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악수 장면을 만든 거거든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전체 그날 있었던 일 중에 악수를 왜 2번 해요? 몇 분 전에 인사했는데 악수하고. 그 장면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따라다닌 건데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누군들 빈정이 안 상하겠습니까? 그렇게 무시당한 거고 무한해진 상태잖아요. 그 부하들 앞인데 적어도 그 단상에 내려와서는 면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실추된. 그래서 그런 일종의 비아냥이 나온 거라고 봐요. 그렇게 잘났어? 의회가 돈 안 주면 자기도 망신이지. 영상 전체를 보면 그런 맥락으로 저한테는 읽힙니다. 왜 큰 보스한테 면박당하고 작은 보스가 돌아가는 길에 부하들 앞에서 저 영감이 말이야 나이를 먹어서 감이 떨어져서 뭐 이런 식으로 센 척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도 뉴스가 크니까 제가 이 얘기만 할게요. 잠시 후에 저보다 전문가인 김주영 전 외교원장하고도 외교 이번 일정 전반에 대해서 얘기 나누겠지만 미 의회를 이렇게 새끼들하고 칭한 거는 그냥 말투가 나온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제 이 국제회의라 카메라가 사방에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 국제회의인데 카메라가 없겠습니까? 온통 사방에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해버렸잖아요. 그게 공개적으로 영상을 타고 보니까 이게 이제 내용상으로는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말이니까 엄청난 외교적 실수가 맞죠. 그러니까 외신들이 다 봤어요. 예. 뭐 일본, 중국, 홍콩, 동남아 외신도 받아쓰고 미국 뭐 CBS나 네. 블룸버그, 워싱턴 포스트, 뭐 폭스 폭스 TV 네. 주요 언론들이 뭐 대문 화면에 올려줬던데 뭐 멕시코나 남미 언론도 받아쓰고 AFP 갔으니까 유럽도 간 거고 전 세계 다 파진 거예요. 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그 정상급들이 뒤에서 뒷담화하는 게 그리고 그 내용이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도 폄하하고 네. 미 의회에 대해서도 비아냥거리니까 이게 뉴스 맞죠. 근데 그 내용이 맞는 말이면 그나마 말은 거칠게 했어도 맞는 말 했네. 미국에 불만 있는 나라들로부터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윤 대통령이 외교 분야도 전혀 모른다는 게 국제기구 중에 제일 큰 게 어딥니까? 유엔 아닙니까? 유엔 분담금을 가장 상습적으로 그리고 가장 거액을 체납하는 게 미국이에요. 전 세계 국가 유엔 분담금 체납금 총액이 제가 2년 전인가 본 건데 13억 달러인가 그래요. 그중 10억 달러를 미국 혼자 체납했어요. 그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 체납금 때문에 유엔이 위기에 처했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부끄러워하느냐? 정반대입니다. 미국은 그걸로 유엔을 협박하고 휘두르는 거예요. 유엔 분담금 그 집행 결정하는 데가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거든요. 자기들 뜻대로 안 되면 돈 절반만 내거나 아니면 늦게 내거나 아예 안 내요.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기는커녕 협박하는 수단을 씁니다. 돈 가지고. 툭하면 유엔 정책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막 비판하고 돈 안 주고 그래요. 뭘 부끄러워해요. 실제 외교 국제 외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더구나 90 몇 년도인가요? 제가 기억하는 게 유엔이 미국에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돈을 준다. 아예 이런 못을 박은 그 협상을 한 당사자가 바이든입니다. 그때. 그래서 국제적으로 욕먹어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미국의 국제기구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전혀 모르고 한 소리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어디서도 호응을 받을 수도 없어요. 하여간 이번 순방은 영국부터 미국까지 망했다고 봅니다. 네. 네, 이제 캐나다 남았는데 캐나다에서는 선거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도. 네. 시간이 있습니까? 1분 정도 있네요. 네. 네, 이 비속어가 담긴 영상에 대해서 또 대통령실에서는 기자들한테 이제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요청까지 했다고 하니까 그게 될 일입니까? 네. 영상으로 다 남아버렸는데.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다급했겠죠. 그러니까 김은혜 대변인이 얼토당토하게 우리 다 들었는데 뭐 날리면이라고 한다느니 그렇게 발언을 했다고 대통령한테 확인까지 했다라는 취지로 말을 또 아니 해서 그러니까 뭐 이게 국제적으로 막 한 10몇 시간 만에 나와서 이제 해명한 거잖아요. 네. 사과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과하면은 그렇게 말했다는 게 인정되니까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했던 대변인 입장은 이해가 안 가는 바가 아닌데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죠. 네. 그런 가운데 천공이 뉴욕에 등장했다 이런 네, 뉴스가 곳곳에서 있네요. 좀 포착이 됐고 또 정법시대 문화재단 관계자도 뉴욕에 갔다라고 또 인정을 했습니다. 왜 하필 또 이건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윤 대통령의 5박 7일 해외 순방이 내일이면 끝입니다. 이번 순방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캐나다만 남았는데 짧으니까
양자고 특별한 일이 있을까 싶어서 아니 또 사고 칠까봐 겁납니다. 그냥 그렇긴 아무것도 합니다. 안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외교 일정에서 뭔가 사고가 있으니까 계속 잔상이 남아가지고 어제 일 가지고 계속 또 변명을 하거나 또 얘기를 키울 가능성도 있죠. 외교관들을 교육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이런 외교 현장에서 일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 영국 조문 있지 않습니까? 네.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멀리 갔으면 다 하는 게 맞지 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충분히 시간을 갖고 다 하는 게 맞지 왜 이거보다 이게 간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시간도 있었는데 시간도 있었고 이게 참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거. 오히려 영국이 실드를 쳐준 거죠. 영국 쪽에서 괜찮다고 얘기해 준 거잖아요. 뭐 왜 워낙 그런 걸 많은- 맞느냐고요. 그러니까요. 워낙 많은 손님들이 왔으니 예. 아니 영국 입장에서는 욕하기도 그렇죠. 영국까지 와줬는데. 그러니까요. 그게야 상주가 와주신 게 어딘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국 총리를 왜 안 만났을까요? 아니 사실은 예. 지금 신임 총리가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사실은 조문 외교는 어떻게 생각하면 여왕 그것도 권력이 현재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를 생각해도 제국주의의 여왕이었고 우린 식민지였고 이런 거 생각하면 사실 안 가는 게 맞죠. 명분상은. 근데 네. 갔으면 간 이유가 그게 외교의 중심이 되고 사실 신임 대통령으로 유엔도 마찬가지예요. 네. 차라리 처음부터 가서 외교 무대에 대비하고 사람들 인사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문하고 나서 그 영국 총리가 만나자고 하면 거기까지 갔으니까 그럼요. 그러면 당연히 가야죠. 그걸 왜 안 그게 만나냐는 진짜죠. 겁니다. 그게 진짜 외교인 거죠. 예. 그 김은혜 대변인 얘기로는 만나자고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 못 만났다고 하는데 리셉션은 첫날 7시에 끝났으니까 그럼 저녁에 만나면 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이 G7 할 때 일본하고 다 반대했을 때 영국이 굉장히 환대를 했고 한국이 G7에 들어야 된다고 제일 많이 한 것이 영국이에요. 옆자리에 앉혔잖아요. 예. 왜 이상해요 저는. 그리고 영국은 그 브렉시트 하면서 새로운 국제 관계를 네, 파트너가 모세워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하고 좋은 관계 맺으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 왜 안 만나냐 이거예요. 조문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이게 조롱하는 게 아니고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폭망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나서 정반대로 유엔 총회 참석한 후에 그 뉴욕에서는 일본을 또 그렇게 만나려고 해요. 이것도 납득이 잘 안 가는 상황인 것이 뭐 일본 서로 조율돼 가지고 의지가 조율되고 그 중립 지대에서 만나면 그 뭐 만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상황이 보니까.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또 먼저 발표해가지고 일본에 항의를 받으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또 침묵해가지고 또 보안을 지켜주다가 회담 시작한 지 2분 후에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문자.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쫓아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바이든을 쫓아가는 것처럼 일본을 쫓아가고 일본은 좀 놔 하면서 끝에 그래 한번 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실제 그렇죠. 네. 일본이 회의하는 장소에 짬날 때 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질척거려라는 의미잖아요 지금. 완전히 이게 무슨 저자세 회계입니까? 이런 정도의 조건이면 참모들이 이번에는 건너뛰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실제로 가기 전에 내부에서 이번에는 안 가는 게 좋겠다고. 왜 그러냐면 일본을 만나도 미국을 만나도 그 짧은 시간에 얻어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성과라고 하기 힘들 걸 예상한 내부에서 외교부 내부에서 반대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가기 전부터 너무 큰 장담을 했잖아요. 그럼요. 뉴욕에 가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양자회담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 교수님도 아시지만 이런 다자회의에서 그렇게 양자회담을 넉넉한 시간을 두고 못 하잖아요. 원래. 절대로 못하죠. 특히 미국과 일본이 30개국하고 약식회담했다는 거지. 네. 그 미국은 더 하잖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장담했는지 아마 외교가에서는 와 대단하다. 정말 뭔가 정식회담 받아냈으면 뭔가 특별한 약속이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저도 뉴스를 전혀 보고 아니었던 거예요. 뭘 어떻게 이게 받아냈지 그랬거든요. 그리고 계속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도 안 흘러나왔어요. 이게 불안했어요. 어떻게든 이루어질 것이다 장담했거든요. 그거예요. 왜 그런 장담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도 제 그냥 여기서는 제가 추측인데
자꾸 나가는 게 된 게 명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꾸 성과 없는데 왜 나가냐라는 얘기를 뒤집기 위해서 지나치게 무리해서 예상을 하고 기대를 줬던 거죠. 진짜 아마추어입니다. 그게 거의 이제 안보실이 주도한 것 같은데 보니까 안보실이 또 일본과의 만남도 이렇게 세팅한 것 같은데 그럼요. 예. 이런 조건 속에 대통령을 넣으면 안 되죠. 안 되죠. 누가 그런 표현을 했던데 집어 던졌다.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외교 초보자를 네. 아무 가드 없이 집어 던졌다.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안보실 누가 그랬는지 이거 잘라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인데 일본이 세팅해 놓은 그런 조건 속에 밀어넣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안 되죠. 거절해야 되죠. 그 정도면. 그럼요. 그 만나서 무슨 대단한 일이 있었다고. 안 가든지 가면 이번 외교는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무대 왜냐하면 유엔이 3년 만에 대면회의로 처음 하니까 그게 참여하는 것 정도의 의의를 두는 게 맞죠. 그 첫 데뷔 되니까 여러 사람하고 인사하고 안면 트고 그러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꼭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장된 예고를 하고 그런 예고를 조금이라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 굴욕적인 조건에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이제 48초 이어서 그 욕설 예. 장면이 나온 거죠. 야, 예. 전 세 개짜리 될 것 같습니다. 벌써 가디안에서 번역했습니다. 그 가디안에 그 F 월드를 사용했습니다. F. 제가 어제 가디안에서 번역한 걸 봤는데 아마 그 번역까지 붙여서 아마 돌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 대변인실에서 이렇게 해명하면 바이든 아니라고 해명하면 될 줄 아나 본데 전 세계에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 다 있어요. 네. 어떻게 그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되지. 이걸 부인을 못하는 게 주어 목적어가 다 완벽하게 있습니다. 그냥 욕만 했더라면 누굴 향해서 안 했다고도 얘기할 텐데. 아 참. 근데 그 상황은 제가 이제 저는 처음에는 이 말이 왜 나왔나 도대체. 그 바이든하고 그 바이든이 말한 게 국회에서 통과 못 될 걸 왜 걱정하지? 그 상황이 이해가 안 갔는데 그 이제 풀 영상을 보고 나서 저 이해가 갔어요. 예, 아까 말씀하신 건 동의합니다. 들으셨습니까? 네, 예. 똑같이 동의합니다.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네요. 민망한 상황이죠. 예. 악수를 2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상끼리 네. 한 무대에서. 근데 첫 번째 아마도 이제 그 48초 내지는 환담을 첫 번째 악수할 때 연출되길 원했던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도 외교로 잡혀가 굵은 양반 아닙니까? 예. 보자마자 고개를 돌려버리더라고요. 아마 방에 가서는 또 다른 욕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추측입니다, 완전히. 왜냐하면 이번에 안 만나시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든 몇 초라도 몇 분이라도 얘기하셔야 됩니다라고 뒤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참모들이 얘기했었게. 그러니까 뭐 하고 왔냐? 그리고 아니 망신 당하고 너들이 시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망신을 당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왜냐하면 그래서 사실 네가 시켜서 이렇게 안 된 거 아니냐, 내가 모냥 빠졌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이든을 디스하고 국회의원을 디스해야 자기가 반대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순간은 그 순간에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그 장면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정상끼리 이제 사진 찍고 그리고 악수했어요.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그때 48초는커녕 1초밖에 안 나온 거예요, 시간이.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고개를 돌려버렸으니까. 어쨌든 악수를 했으니까 떠나면 되잖아요, 이제는. 근데 이제 그 48초를 얻어야 하니까 그 영상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계속 윤석열 대통령 뒤를 따라가잖아요. 그 옆에 박진 외교원 장관과 함께. 저 보기도 참 민망했거든요. 진짜 민망했죠. 제가 보기에도 민망했는데 당사자는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나누는데 대통령인데 우리나라 대표의 대통령인데 그 뒤에 계속 서 있잖아요. 그러다가 48초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더 그런 게 뒤에 이제 양쪽에 그 48초에 대한 걸 올렸습니다. 아마 합의해서 올리고 평소에 하던 얘기들이긴 한데 그렇죠. 48초에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얘기가 다 48초에 어떻게 그 정도 대북 공조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정도 고급단을 직접 영어로 한다고요? 그러면 또 24초를 줍니다. 번역 통역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금융 안정, 뭐 대북 공조를 네. 어떻게 그 시간대에 얘기합니까? 원래 준비한 보도 자료일 텐데 보도자료 서로 그냥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미국에 부탁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도 올렸거든요. 백악관에도 나와 있거든요. 대통령실이 일을 너무 못해요. 진짜 못합니다. 설사 이 준비를 했더라도 이번에는 잘 안 됐네? 그러면은 이 문맥이라도 좀 바꾸든가. 근데 더 심각한 건요. 이것도 진짜 심각한데 이 의전이나 조문 지금 욕설 그다음 48조 다 중요한데 진짜 저는 결국 문 대통령을 다 차별화한다는 것이 예. 유엔 연설에서 4분 빠진 게 북한 빼버린 거고요. 그렇죠. 15분 준비했을 겁니다. 딱 4분 뺀 게 그게 북한 부분일 겁니다. 마지막에 가가지고 빼버린 겁니다. 북한이 빼가지고 빠졌죠. 그 다음에 한일 관계를 나쁘게 한 게 문재인 정부니까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일본 쪽에서 한국이 잘못한 거네. 그럼 한국이 고쳐. 한국이 양보해.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판도가. 일본 태도는 계속 그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지금. 그 외교적 수사를 해야 되는 그 일본 외무성에서도 한국이 잘해주길 바란다. 그럼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한테 그 막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 이번에도 만나준 걸로 또 하나의 보답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저자세를 찾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저는 이런 외교적 조언을 하고 있는 이 안보실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외교라인. 누군가 계속 이렇게 조언하는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은 정치 초보에 외교 초보니까 자신의 참모가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라고 말하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대 위에 올라가서도 48초 만들기 위해서 2번이나 악수한 다음에 면이 상하니까 내려와가지고 바이든 뒷담화로 본인의 면을 좀 살린 거 아닙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100번 맞는 말인데 지금 문제의 중심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몰라도 된다. 사람 시키면 된다. 그럼 잘하는 사람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하는 사람을 모르는 거죠. 대통령을 지금 그것도 당장 못하는 거죠. 그 외교 천재로 만들 수도 없는 일이고 공부라도 하셔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시는 공부하셔야 거 됩니다. 진짜. 처음에 대통령이 되고 보통 10시간 이상 공부한다 학습한다 그러거든요. 1년간은. 이제 이런 외교적 상황, 이런 발언들, 우리나라에서 이런 논란 다 미국에서도 알잖아요. 그렇죠. 다른 정상들도 다 전 알죠. 미국이 이거 가지고 문제는 안 삼지만요. 당연하죠. 앞으로 수십 번 만날 텐데 이미지가 완전히 폭망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상이 무슨 구체적인 걸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미지로 전체 틀을 확 잡아줘야 되는데 완전히 저자세가 되는 겁니다. 이래는 앞으로. 이거 전 세계 정상들도 다 알게 생겼잖아요. 이제 너무 많은 외신이 받아 써가지고 다 대통령이 이런 정도의 말을 하는 게 다른 정상에 대해서 하는 게 카메라에 안 잡히니까요. 지금 저쪽에서 하는 말 중에 또 한 변명 중에 하나가 바이든도 기자회견 중에 욕했다. 네. 근데 그건 자기 일이잖아요. 기자한테 욕한 거예요. 직접. 그리고 자기 일을 흥분할 그렇죠. 수 있는데 왜 지나가면서 동네 마실 나온 것도 아니고 왜 다른 그 정상과 국회를 싸잡아서 비판하는 그 거예요? 직전에 악수해놓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카메라에 잡혀버렸어요. 그렇죠. 당연히 전 세계 퍼져나가죠. 윤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나라 정상이 그런 식으로 했어도 다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내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여당 대표가 보통 대표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버릇이 있다는 게 그 증명되는 거잖아요. 그런 말을 했었죠. 네. 예.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이런저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똑같은 식으로 네, 표현이 그러니까 된다. 그게 증명이 돼 버렸습니다. 외교 무대에서도. 자, 이렇게 돌아오고 나면 원래 이제 외교관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막 그 상대 정상에 대한 정보도 막 축적하잖아요. 네. 어떡합니까? 그리고 가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사실 미국 대통령이 사인한 걸 어떻게 바꾸겠냐, 이미 늦었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네. 근데 우리 대통령이 가서 뭐라도 이 어떤 돌파구라도 하나 마련하고 돌아왔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건 어렵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걸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한 자체는 안 되는 거고요. 바꿀 수는 없고. 그다음 의회가 지금 법으로 만든 것이고 그러니까요. 물론 개정안 때 우리의 이걸 조금 올릴 수는 있는데 디테일한 예외 조항 부분에서 같은 예외 거. 조항 같은 것들 실행령에서 만들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고 이번에 해결한다가 아니고 근데 지금
배터리라든지 바이오 쪽에서도 계속 밀려올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정말 재미 봤거든요. 바이든은 거의 한 5%가 올랐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희망이 생겼고요. 지지율이 올랐죠. 예, 중간 선거에. 예.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이거를 뒤집을 수 있다고까지 풍긴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보도도 있었어요. 우리도 협박하겠다. 네. 협박이 아니라 줄줄 따라다니는 간다는 거죠. 그 얘기해 놓은 게 있으니까 더욱 그랬던 거죠. 저 캐나다까지 다 끝나고 나서 예. 제가 유럽 출장을 갑니다. 전화를 하시죠. 내일, 모레. 예. 미국 측에서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측은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죠. 미국 아니 왜냐하면 쪽에서- 이건 딱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갖고 오히려 있는 걸 하지 왜? 카드를 하나 얻었죠. 예, 카드 하나 얻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한덕수 총리가 얘기했습니다. 미국 측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아. 우리한테 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국을 향해서 한 개 사건을 더 만들었어요. 우리 국회의원들한테는 괜찮은 건가? 근데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첫 출발 그 조문을 안 했다. 우리로 치면은 절하는 거거든요, 그게. 네. 그리고 리셉션이 상주를 만나는 것이고 마지막 예배가 발인이고 그런 겁니다. 우리랑 비교하자면 절을 안 한 거예요, 첫 네. 번째. 근데 그게 2시간만 일찍 갔으면 다 해결됐을 일인데 네. 원래 출발 시간이 7시였다는 거예요. 저 들었습니다. 예, 2시간 지연 출발했다고. 근데 일요일 날 아침에 대통령 전용기고 대통령 의지대로 다 되는 건데 원래 7시였던 것을 현지 일정이 빡빡하니까 앞으로 땡길 수는 있어도 뒤로 미루는 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상합니다. 그런 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해명이 확실하지가 않고 되게 구차합니다. 아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하면 되지. 그 장례식도 중요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만나니까 상주를 만나는 거니까. 그러나 돌아가신 분한테 예를 표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리셉션 거잖아요. 갔다가 일왕처럼 저녁에 가면 되잖아요. 가면 되죠. 네. 다음날 새벽까지 운영했던데 그 밤새 왜 안 갔을까요? 그건 모르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모를 경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참모들이 옆에서 이런 판단이 있을 때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꼭 가셔야 됩니다 하거나 이건 안 가셔야 됩니다. 그런 판단이 결과적으로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IRA를 통과될 줄 몰랐던 주미대사는 저는 그건 정말로 경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국 통일하고 얘기하고 그분이 30-40년 동안 외교관 생활한 분이 미국의 동향을 모르고 그때 이재정 그 의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직접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 이재정 의원한테 들었는데 웬디 셔먼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안 자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이 이 부분 문제 제기하는 것조차도 몰랐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김준영 외교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